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대복 받으세요. 명종 15년 가을 조선의 북쪽 변방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온 여진족 삼천이 평안도 일대를 유린하고 있었는데 조정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지요. 대체 누가 저 오랑캐들을 맡겠다는 것이냐? 병조판서 민정호가 대전마루에서 소리쳤습니다. 영의정 대감, 신이 나서겠사옵니다. 누구냐? 종산품 첨지중 추부사 강무진이옵니다. 강무진? 자네가 나선다면야? 민정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으나 곧 정색을 하고 말했지요. 좋소. 그럼 삼천 군사를 주겠으니 오랑캐의 목을 베어 오시오. 명을 받들겠나이다. 야담TV 181번째 이야기. 역적 누명 쓴 장군을 10년 뒷바라지한 한양 명기가 받은 복. 35세 강무진, 무과 장원 출신으로 그의 창끝에서는 단 한 번도 피가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압록강으로 달려간 강무진은 보름 만에 여진족을 격퇴했지요. 그것도 적장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왔으니 한양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강장군이다! 강장군이 돌아오신다! 만세! 만세! 개선문을 지나는 강무진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던 민정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지요. 저 천한무인 놈이 감히 나보다 더 큰 환호를 받다니. 그날 밤 대전에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강경, 경의 무공이 가상하오. 지미경을 종이품 병조 참지에 제수하노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명종이 흡족한 얼굴로 술잔을 들었지요. 자, 경들도 오늘은 마음껏 즐기도록 하시오. 강경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이니 서은이 만극하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우만은 술잔을 들지 않고 강무진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연회가 무르익자 명종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경,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전쟁터만 다니다 보니 인연을 맺을 틈이 없었사옵니다. 그것 참 안 되었구려. 짐이 좋은 규수를 알아봐 주어야겠소. 황송하옵니다만 소신은 아직. 아니오. 경 같은 충신이 대를 잇지 못한다면 나라의 손실이 아니겠소? 명종의 말에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정우가 스르르 끼어들었지요. 전하, 소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오늘 교방의 명기들을 불러 흥을 돋우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오, 그것 좋은 생각이오. 그리하도록 하시오. 명을 받들겠나이다. 민정우는 밖으로 나가 교방 기생들을 불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월선을 따로 불러 세웠지요. 월선아,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옵니까? 영의정 대감? 민정우가 은자 한 양을 내밀었습니다. 저 강무진이라는 자를 보았느냐? 병조 참진아리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저자가 요즘 전하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어 눈에 거슬린다. 오늘 내가 저자를 유혹하여라. 유혹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임금 앞에서 저자가 여색을 밝히는 모습을 보이면 되느니라. 그러면 전하의 총애가 식을 것이다. 월선의 얼굴이 굳었지요. 대감 소녀는 이것을 받아라. 은자 한 양이다. 이를 잘해내면 은자 10냥을 더 주겠노라. 민정우가 강제로 은자를 월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만약 내 말을 거역한다면 내가 교방에서 어떻게 될지 너도 알 것이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잠시 후 교방의 기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화려했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기생은 누구냐? 월선이라 하옵니다. 전하, 한양 제일의 명기라 일컬어지는 계집이옵니다. 민정우가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월선 20살의 그녀는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분을 유혹하라니. 하지만 대감의 명을 거역하면. 노래가 끝나자 명종이 물었습니다. 강경은 어떠소? 저 기생의 재주가 뛰어나지 않소? 황송하오나 소신은 풍류를 알지 못하옵니다. 경은 참으로 무고리로구려. 좌중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무진의 담담한 대답에 월선은 그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저분의 눈빛은 다른 양반들과 전혀 다르구나. 그때 민정호가 눈빛을 빛내며 말했지요. 전하, 소신이 듣기로는 월선이가 아직 양반가의 첩 제의를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옵니다. 오,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완강히 거절한다 하오니 참으로 기이한 계집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소? 명종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전하, 소녀는 아직 제 마음을 줄 분을 찾지 못했사옵니다. 기생 주제에 마음을 운운하다니. 재미있는 계집이로구나. 그때 민정호가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월선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구에게 마음이 가는지 말이오. 이제다. 월선, 강무진을 택해라. 그리고 유혹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라. 민정호가 월선을 째려보았습니다. 오, 그것 재미있겠구려. 월선아, 이 자리에 그대 마음에 드는 이가 있느냐?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좌중을 둘러보았지요. 그녀의 시선이 강무진에게 머물렀습니다. 민정우의 협박하는 눈빛이 보였지만 강무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지요. 강무진은 여전히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권력에 취한 다른 양반들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지요. 이분은 진짜 사내다. 이런 분을 민정호 대감의 계략에 이용당하게 할 수는 없다. 월선은 민정우의 은자를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의 눈이 낮아 감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평가할 수 없사옵니다만 만약 소녀가 한 분을 택해야 한다면 병조참지 나리를 택하겠나이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저 계집이 제법 안목이 있구나. 민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것은 그가 원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명을 거역하다니. 그가 원한 것은 월선이 강무진에게 추파를 던지고 강무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선은 오히려 강무진을 고결하게 칭송하고 있었지요. 명종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병조참지 나리의 눈빛에서는 다른 분들과 다른 것이 보였사옵니다. 다른 것, 그것이 무엇이냐? 외로움이옵니다. 전하. 순간 강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월선이 계속 말했지요. 나라를 지키는 분들은 늘 외롭다 들었사옵니다. 적의 칼날과 맞서는 순간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외로움 말이옵니다. 소녀 같은 천한 기생이지만 그런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사옵니다. 대전이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명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참으로 기이한 계집이로다. 경은 어찌 생각하시오? 강무진이 처음으로 월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지요. 소신은 풍류를 모르는 무인이옵니다. 저런 명기는 소신에게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경은 참으로 고지식하구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경의 미덕이오. 명종이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강무진, 월선 그 계집까지 내 편으로 만들다니. 내 놈을 반드시 짓밟아주마. 여색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더 음험한 음모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강무진은 홀로 대궐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나리, 뒤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일이오? 아까 실례를 범했사옵니다. 아니오.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월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리를 배우면 큰 외로움이 묻어나옵니다. 그대는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나리의 눈을 보았사옵니다. 나리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사옵니다. 오직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고뇌만이 가득했지요. 나리, 소녀가 감히 여쭙겠사옵니다. 무엇이오? 만약 나리께 시련이 닥친다면 소녀가 나리 곁에 있어도 되겠사옵니까? 시련이라니 무슨 소리오? 소녀는 알 수 있사옵니다. 나리를 시기하는 자들의 눈빛을 말이옵니다. 오늘 대전에서도 느꼈사옵니다. 영의정 대감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강무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대가 그것까지. 소녀가 비록 천한 기생이오나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있사옵니다. 나리께 곧 큰 시련이 올 것 같사옵니다. 허허,
그대의 염려는 고맙소이다만 나는 떳떳하오.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떳떳함이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날이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니까요.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말이 마음 한구석을 찔렀기 때문이지요. 그대는 참으로 기이한 여인이오. 나리께서 소녀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소녀는 기쁘겠사옵니다. 월선이 깊이 절을 올리고 물러갔습니다. 강무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저 여인은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날 밤 강무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꿈, 그리고 그 옆에서 월선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꿈을 말이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정호는 그 사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요. 강무진이 북방 장수들과 내통했다는 밀서를 위조하고 그가 무기를 비축했다는 거짓 증언을 매수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군. 민정호가 음험하게 웃으며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전하, 급보옵니다. 무슨 일이냐? 영의정 대감. 병조 참지 강무진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사옵니다. 명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엇이라? 이것을 보시옵소서. 민정호가 위조한 밀서를 내밀었지요. 그 안에는 강무진이 북방 장수들과 주고받았다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강무진이 쓴 것이냐? 필적 감정까지 마쳤사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사옵니다. 그럴 리가. 강무진은 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인데. 전하, 바로 그것이 함정이옵니다. 전하의 신임을 이용하여 역모를 꾀한 것이옵니다. 더욱이 이것을 보시옵소서. 그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지요. 강무진이 사병을 모으고 무기를 비축했다는 증언서였습니다. 명종은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강무진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날 밤 강무진은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의금부 관리들이 몰려들었지요. 병조 참지 강무진 역모죄로 체포한다. 무슨 소리냐? 나는 역모 따위. 입 닥쳐라. 내 죄는 의금부에서 밝혀질 것이다. 강무진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교방에 그 소식이 전해졌지요. 강무진이 역적으로 잡혔다는구나. 세상에, 그 영웅이 역적이었다니.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월선만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아니야, 나리는 역적이 아니야. 그날 밤 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열흘간의 혹독한 국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끝까지 역모를 부인했지요. 소신은 결코 역모를 꾀하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명종은 마지못해 결정을 내렸지요. 강무진의 충심을 믿고 싶으나 증거가 이토록 명백하니 어찌하겠는가. 전하, 삼족을 멸하소서. 그러하옵니다. 역적의 씨를 말려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명종은 고뇌에 찬 얼굴로 말했지요. 사형은 면하도록 하라. 대신 관직을 박탈하고 북방 변경 갑산으로 유배를 보내라. 전하, 그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옵니다. 민정호가 항의했지만 명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민정호는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좋다. 일단 유배를 보내면 그곳에서 죽이면 그만이다. 유배를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금부 마당에 쇠사슬에 묶인 강무진이 서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나리, 월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비녀 하나 없이 소박한 차림이었지요. 월선, 그대가 여기 어인이리오? 나리, 소녀가 나리를 따라 유배지로 가겠사옵니다. 주변의 관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 기생년이 역적을 따라간다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강무진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오. 그대가 역적을 따라간다면 그대의 앞날은 끝장이오. 소녀에게 앞날 같은 것은 없사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대는 한양제일의 명기가 아니오? 양반 대감들이 줄을 서서 그대를 탐내는데 어찌 역적을 따라간단 말이오? 나리께서는 소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사옵니다. 그날 밤 대궐들에서 나리와 나눈 대화를 소녀는 잊을 수 없사옵니다. 그것이 소녀가 나리를 따라가는 이유옵니다. 나리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소녀가 비록 천한 기생이오나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있사옵니다. 나리의 눈빛에는 역심이 아니라 충심이 가득했사옵니다. 소녀는 그것을 믿사옵니다. 강무진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였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지요. 두 사람은 갑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강무진이 역적이었다니! 사람 겉모습은 알 수 없는 거야! 그나저나 저 기생녀는 미쳤나? 역적을 따라가다니? 걔도 주인을 알아본다더니. 기생이 역적을 알아보는구만. 그래도 걔는 충성스러운 법이지! 양반들의 비웃음이 그들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강무진이 걸음을 멈추고 월선을 돌아보았습니다. 월선, 그대가 들었겠지만 사람들이 그대를 개라 부르고 있어.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오? 월선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날이 개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옵니까? 무슨 소리여? 개는 주인의 권세를 보고 따르지 않사옵니다. 개는 주인의 진심을 보고 따르지요. 그렇다면 소녀는 기꺼이 나리의 개가 되겠사옵니다. 강무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대는 정말 범상한 여인이 아니로구나. 나리께서 소녀를 그리 봐주신다면 소녀는 그것만으로 족하옵니다.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강무진의 가슴속에서는 이상한 따뜻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무엇을 본 것일까? 영도 아니고 이제는 역적이 되어버린 이 몸의 무엇을. 그는 문득 깨달았지요. 자신이 평생 전장에서 찾던 것이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진심 어린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무렵 한양의 궁궐에서는 민정호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무진, 이제 그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오. 변방에서 서서히 썩어가다 죽을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혼자 축배를 들었지요. 이제 이 나라의 군권은 나의 것이오. 임금조차 나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니. 하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북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말이지요. 그 바람이 머지않아 거센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변방갑산으로 가는 길, 강무진과 월선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험난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지요. 진심은 언젠가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갑산은 조선 땅 끝자락, 하늘도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내가 강무진이라는 역적이냐? 갑산 군수가 쇠사슬에 묶인 강무진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러하옵니다. 쯧쯧. 한때는 병조참지였다지. 그런 자가 이 귀양살이를 하게 되다니 참으로 인생무상이로구나. 그런데 저 계집은 뭐냐? 저를 따라온 기생이옵니다. 군수가 비웃으며 월선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생이 역적을 따라오다니. 내 이름이 뭐냐? 월선이라 하옵니다. 월선? 아, 한양의 금명기 월선 말이냐? 소문은 들었다. 그 고운 손으로 검은 거나 타던 계집이 이제 흙이나 파야 하겠구나. 허허허. 저기 보이는 움막에서 지내도록 해라. 지붕이 반쯤 날아갔지만 역적 주제에 더 말할 게 있겠느냐? 두 사람은 움막으로 걸어갔지요. 바람이 틈새로 그대로 들이쳤고 한쪽 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월선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소녀가 손볼게요. 며칠이면 살만해질 것이옵니다. 월선, 그대가 이런 고생을. 나리, 한양의 화려한 기방과 이 누추한 움막 중에서 어느 곳이 더 따뜻하다고 생각하시옵니까? 강무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야 기방이 따뜻하지 않겠소. 아니옵니다, 나리. 월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방에는 화로불이 가득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없었사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나이가 계시니 아무리 추워도 따뜻할 것이옵니다. 강무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대는 정말. 자, 나리, 일단 앉으시옵소서. 소녀가 나뭇가지라도 주워와서 불을 피우겠나이다.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월선은 마을로 나가 바느질 일을 구했지만 대부분의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집에서 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지요.
쯧쯧, 젊은 것이 고생이 많구나. 들어오너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손이 검은고를 타던 손이라고? 참 고왔겠구나. 이제는 바늘을 잡는 소녀입니다, 할머니. 허허, 그래도 내 얼굴에는 한이 없구나. 다른 기생들 같으면 벌써 한 맺혀 죽었을 텐데. 소녀에게는 한이 아니라 희망이 있사옵니다. 희망? 역적을 따라온 기생에게 무슨 희망이? 월선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리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 그때 소녀는 나리 곁에 당당히 서 있을 것이옵니다. 그것이 소녀의 희망이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구나. 좋아, 내가 바느질감을 주마. 그날부터 월선은 하루에 몇 푼씩 벌기 시작했지요. 석 달 후 봄이 왔습니다. 강무진은 유배인의 몸으로 누역을 나갔지요. 이봐, 역적 나리! 돌이나 더 나르시지! 감독관이 비웃으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강무진은 묵묵히 돌을 날랐지요. 그 옆에서 한 늙은 농부가 숨을 헐떡이며 돌을 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강무진이 재빨리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지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고맙네. 이봐, 강무진! 내가 감히 노역을 중단해? 감독관이 달려왔습니다. 이 어르신은 더 이상 돌을 나를 수 없습니다. 소인이 대신 2배로 나르겠사옵니다. 뭐? 내 놈이 감히 노역 규칙을 바꿔?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겠사옵니까? 이런 건방진 놈이! 채찍 10대를 때려라! 군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강무진은 채찍을 맞으며 버텼지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리를 역적이라 하지만 나리 같은 분이 어찌 역적이겠소? 1년 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지요.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무진은 노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무슨 일이요? 호랑이가 이 아이를 노리고 있소! 한 아이가 우물가에서 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다가가고 있었지요. 엄마! 엄마! 내 아들, 누가 좀 살려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무진이 앞으로 나섰지요. 나리, 안 됩니다. 나리께는 무기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월선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월선, 저 아이를 버릴 수는 없소. 하지만 괜찮소. 내가 전장에서 싸운 적은 수도 없이 많소. 짐승 한 마리쯤이야. 강무진이 월선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호랑이가 강무진을 쳐다보았지요. 두 눈에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야, 이 짐승아. 강무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 것은 알겠다. 하지만 저 아이를 잡아먹을 수는 없다. 나를 상대해라. 호랑이가 강무진을 노려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적이 설마 미친 것 아니오? 맨손으로 호랑이를? 호랑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하지만 강무진은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10년의 유배 생활에도 그의 몸은 여전히 날쌘 군인의 것이었지요. 으르렁! 호랑이가 다시 달려들자 강무진이 재빨리 호랑이의 앞발을 잡았지요. 호랑이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이놈아, 나도 한때는 장군이었다. 강무진이 온 힘을 다해 호랑이를 눌렀습니다. 호랑이가 발버둥을 치자 날카로운 발톱에 강무진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나리! 월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무진과 호랑이가 뒹굴었고 먼지가 피어오르며 피가 흙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이길 수 있을까? 마침내 강무진이 호랑이의 목을 팔로 감쌌습니다. 이놈아, 이것이 사람의 힘이다. 온 몸에 힘을 다해 조였지요. 호랑이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호랑이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강무진도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나리! 월선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지요. 해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죽였다. 그런데 저런 분이 정말 역적일까? 값산 군수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강무진, 내가 정말 저 호랑이를 죽였단 말이냐? 백성을 지키는 것이 신하의 도리옵니다. 강무진이 피를 토하며 말했지요. 신하? 내 놈은 역적이 아니야? 소신의 관직은 빼앗아 가셨어도 소신의 마음까지 빼앗아 가지는 못하셨사옵니다. 군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와 강무진 앞에 엎드렸지요. 나리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아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월선이 강무진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날이 무모하셨사옵니다. 월선, 지금 나는 역적의 몸이요. 하지만 여전히 조선의 백성이요. 백성을 지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소?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적이라. 하지만 저분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렇지. 진짜 역적이라면 아이를 구하지 않았을 거야. 아무래도 누명을 쓴 것이 아닐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강무진의 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리, 이것은 보잘것없지만 쌀 한 대박, 무 몇 개, 김치 한 항아리.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지요. 나리, 우리가 보기에 나리는 역적이 아니오. 나리 같은 분이 역적이라면 한양의 양반들은 대체 뭐란 말이오? 맞소. 나리는 우리의 은인이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한양이 그립지 않으세요? 없소. 한양에 있을 때는 매일 악몽을 꾸었지만 이곳에서는 편히 잔다오.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소?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날이 말씀이 옳사옵니다. 한양의 양반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술잔을 나누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속이고 있었사옵니다. 그렇소. 그것이 바로 권력의 세계요. 하지만 이곳 백성들은 다르오. 그들은 진심으로 웃고 진심으로 화해하오. 강무진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선, 그대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이오. 더 나쁜 일이라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오.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날이 그대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소. 백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강무진은 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지요.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물동이를 이고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요. 날이 쉬시고 물 좀 드시옵소서. 고맙소, 월선. 그때 값산 군수의 관리가 급히 달려왔지요. 나리! 무슨 일이오? 큰일이옵니다. 여진족이 쳐들어왔사옵니다. 강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진족이라니. 그것도 10,000명이 넘는 내군이라 하옵니다. 압록강을 넘어 평안도를 유린하고 있다 하옵니다. 조정에서는 어찌 대응하고 있사옵니까? 병조판서가 5,000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다 하오. 하지만 소식이 좋지 않소. 무슨 소식이옵니까? 대패했다 하오. 병조판서는 전사하고 패잔병들이 의주성에 갇혔다 하오. 영의정 민정호가 급히 의주로 가서 상황을 수습 중이라는데 전군이 괴멸 직전이라오. 괴멸 직전이라니. 군수 나리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어서 가보시옵소서. 강무진은 군수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군수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급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무진, 들었는가? 들었사옵니다. 여진족 10,000명이 압록강을 넘었소. 인정호가 5,000을 이끌고 막으려 했지만 대패했소. 지금 의주성에 포위당해 있다고 하오. 의주성이라면 그곳이 뚫리면 평안도 전체가 무너지옵니다. 그렇소. 이대로 가면 한양까지 위험하오. 군수가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갑산에는 군사가 없고 조정에서는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고. 강무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수 나리. 왜 그러시오?
소인이 나서겠사옵니다. 군수가 깜짝 놀라 강무진을 쳐다보았지요. 뭐라고? 그가? 소인이 갑산의 장정들을 모아 의주로 가겠사옵니다. 강무진, 정신이 있어? 그는 역적이오. 역적이 군사를 모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역모가 아니오. 군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나도 알고 있어. 10년을 지켜본 나야 알지. 하지만 조정에서는 그대를 여전히 역적으로 보고 있어. 그렇다면 소인은 역적으로 싸우겠사옵니다. 무슨 소리요? 강무진이 군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소신의 관직은 빼앗아 가셨어도 소신의 마음까지 빼앗아 가지는 못하셨사옵니다. 소신은 비록 역적의 누명을 쓰고 있으나 여전히 조선의 백성이옵니다. 강무진. 백성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사옵니다. 설령 그것이 역모로 몰린다 해도 소신은 나서겠사옵니다. 군수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강무진. 그대가 정말 나선다면 나도 책임을 지겠소. 군수 나리. 나는 10년 동안 그대를 지켜봤소. 그대는 역적이 아니오. 그대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소. 군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나를 문책한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소. 그대는 나의 명을 받고 움직인 것이라 하겠소. 군수 나리, 나리께서 그러시면. 강무진, 이 늙은이가 부탁하오. 조선을 구해주시오. 강무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군수가 강무진의 손을 꽉 잡았지요. 그대에게 밥산의 장병들을 모을 권한을 주했소. 가서 조선을 구하시오. 그날 밤 마을 광장에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강무진이 단상에 올라섰지요. 갑산의 장정들이여, 나 강무진이 여러분께 부탁하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진족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 우리 백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갑산도 위험합니다. 나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사옵니까? 나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섰지요. 나리, 저는 나리를 따르겠습니다. 나리께서 호랑이로부터 구해주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접니다. 순식간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강무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선이 강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갑옷이 들려 있었지요. 나리, 이것을 입으시옵소서. 이것은 나리께서 한양에서 가져오신 갑옷이옵니다. 10년 동안 소녀가 간직했사옵니다. 강무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대가 이것을 나리께서 다시 입으실 날이 올 줄 알았사옵니다. 월선이 강무진에게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13년 만에 입는 갑옷이었지만 여전히 몸에 맞았지요. 날이 반드시 돌아오셔야 하옵니다. 돌아오겠소, 약속하오. 강무진이 말에 올랐지요. 장정들이여, 출발합시다. 500명의 장정이 횃불을 들고 북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날이 부디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한편 한양의 대전에서는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영의정이 대패했다 하옵니다. 여진족이 의주성을 포위했다 하옵니다. 이대로 가면 평안도 전체가 무너지옵니다. 명종의 얼굴이 창백했지요. 영의정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의주성에 갇혀 있다 하옵니다. 의주성이 뚫리면 평안도가 무너지고 이어서 황해도, 경기도까지 한양도 위험하옵니다. 대신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명종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지요. 강무진이 있었다면. 전하, 무슨 말씀을... 아니다. 과인의 실언이었다. 하지만 명종의 마음속에서는 강무진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경, 그대가 정말 역적이었던 것이냐? 아니면 과인이 그대를 버린 것이냐? 한편 의주성에서 민정우는 성벽에 기대어 떨고 있었습니다. 대대감, 여진족이 다시 공격해옵니다. 뭐라고? 막아라! 어서 막으란 말이다. 민정우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지요. 한때는 조정을 호령하던 그였지만 전장에서는 그저 겁먹은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대감, 군사들이 지쳐 더 이상 버틸 수 없사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그때 성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저것은 새로운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500명의 군사가 횃불을 들고 여진족을 향해 돌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의 선 장수를 보는 순간 민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지요. 저자는 그 장수는 창을 휘두르며 여진족을 베어버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의 창술은 여전히 귀신 같았지요. 으라차! 여진족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조선의 귀신이 나타났다. 도망쳐. 의주성 위에 군사가 외쳤습니다. 저분은 강무진 나리입니다. 뭐라고? 강무진? 전장의 영웅이셨던 강무진 장군이십니다. 민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성벽을 붙잡았지요. 강무진, 내 놈이 살아서 돌아왔다니? 잠시 뒤 강무진이 여진족을 밀어내고 의주성 문 앞에 섰습니다. 의주성의 장수는 누구냐? 문을 열라. 성 위에서 민정우가 내려다보았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10년 만에 마주쳤습니다. 강무진의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민정우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영의정 민정호? 강무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래간만이옵니다. 강무진, 내가 어찌? 소신은 비록 유배인의 몸이오나 여전히 조선의 백성이옵니다. 백성이 백성을 구하는 것이 죄가 되옵니까? 민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여시옵소서. 여진족을 물리쳐야 하옵니다. 문을 열어라! 민정우의 명령에 의주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무진이 성 안으로 들어왔지요. 의주성 안, 강무진과 민정우가 마주 섰습니다. 10년 전에는 민정우가 위에서 강무진이 아래에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강무진이 당당히 서 있고 민정우는 떨고 있었지요. 영의정님, 전황을 보고하시지요. 강무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펼쳤지요. 여진족은 의주성을 3면으로 포위하고 있어. 병력은 10,000명이 넘는다 하오. 아군은 병조판서가 5,000을 이끌고 왔으나 대패했고 지금은 2,000도 채 남지 않았소. 2,000? 강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00이나 죽었단 말이오? 병조판서는 어디 있소? 전사하셨소? 그렇다면 영의정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곳에 계시오? 민정우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나는 조정의 명을 받들어 상황 수습차. 상황 수습이라 대체 어찌 싸운 것이오? 강무진이 지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것이 영의정께서 진을 친 위치요? 그렇소. 여기는 강 쪽이 뚫려 있지 않소? 저기 강을 건너 후방을 치면 끝이 아니오? 민정우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나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무진이 지도를 탁 쳤습니다. 영의정, 그대는 병서를 읽어본 적이나 있소? 손자병법 첫 장에 나오지 않소? 지형을 알아야 이긴다고 말이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알고도 이렇게 했단 말이오? 주변의 장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의정이 진을 잘못 친 것이로구나. 민정우가 더듬거리며 말했지요. 하지만 나는 조정의 영의정이요. 정의품 대신이란 말이오. 영의정? 강무진이 비웃었습니다. 영의정이라는 자리가 3,000 군사의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슨 뜻이오? 영의정께서는 벼슬만 높으시면 백성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란 말이오? 순간 의주성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우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지요. 내 놈이 감히 내 놈은 역적이 아니냐? 역적이라도 영의정보다는 백성을 더 사랑하는 듯하옵니다. 이 놈이. 민정우가 군조를 불렀습니다. 저 역적을 잡아라. 역적이 감히 조정 대신을 모욕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장수가 나섰지요. 영의정 대감, 죄송하오나 우리는 강무진 나리를 따르겠소. 뭐라고? 우리 동료 3,000이 영의정의 잘못된 작전으로 죽었소. 이제 더 이상 영의정의 명을 들을 수 없소. 맞소. 강나리께서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이오. 강나리를 따르겠소. 장수들이 일제히 강무진 편에 섰습니다. 민정우는 떨며 뒤로 물러섰지요.
너희들, 이것이 영모다. 영모! 강무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의정, 소신은 영모를 꾀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백성을 지키고자 할 뿐이옵니다. 영의정께서도 백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입을 다무시고 무인에게 맡기시지요. 민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무진이 지도를 펼쳤지요. 자, 이제부터 작전을 말하겠소. 한편 여진족 진영에서는 대장 투르간이 부장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군은 이제 끝이다. 내일 아침 총공격을 퍼부으면 의주성은 함락될 것이다. 대장님, 그런데 어젯밤 새로운 군대가 나타났다 하지 않습니까? 500명짜리 작군이 뭐가 대수냐? 우리는 10,000명이다. 하지만 그들의 장수가 예사롭지 않다 하옵니다. 예사롭지 않다고? 누군데? 이름이 강무진이라 하옵니다. 순간 투르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술잔을 떨어뜨렸지요. 뭐라고? 강무진? 대장님께서 아시는 이름이옵니까? 투르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강무진, 10년 전 압록강에서 우리 삼천을 몰살시킨 그 조선의 귀신이냐? 그렇다면 저주받을 그자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대장님, 그 강무진이 그렇게 대단한 자이옵니까? 너희들은 모른다. 10년 전 그날 강무진의 창은 번개였다. 한 번 휘두르면 10명이 쓰러졌다. 우리 3천 중 2천이 그의 손에 죽었다. 2천이나. 대장님, 그럼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일단 공격을 중단하고 방어 태세를 갖춰라. 강무진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 그날 밤 의주성 안에서는 강무진이 장수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잘 들으시오. 우리는 오늘 밤 적진을 기습할 것이오. 기습이라니. 우리는 2천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을. 바로 그것이오. 강무진이 지도에 표시를 했지요. 적은 우리가 성 안에 숨어서 방어만 할 것이라 생각하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면 그것은 위험하지 않소? 위험하오. 하지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면 그놈은 당황할 것이오. 나리를 믿겠소. 좋소. 그럼 준비하시오. 밤이 깊어지면 출발할 것이오. 한편 민정우는 그날 밤 몰래 성벽에서 도망치려다 병사들에게 발각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정이 되어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 되자 강무진이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십 년을 함께한 창이 들려 있었지요. 여러분, 출발합시다. 이천의 군사가 조용히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5갈래로 흩어졌지요. 각자 400명씩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진족 진영이 보였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강무진이 창을 들어올렸습니다. 공격! 순간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진족 병사들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적습이다. 적습. 조선군이 공격해온다. 투르간이 천막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조선군이 사방에서 공격해옵니다. 사방에서? 투르간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사방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저것들이 얼마나 되는 거냐? 실제로는 2천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사방으로 흩어진 횃불은 수만 명처럼 보였습니다. 강무진의 값싼 장정들이 외쳤지요. 조선군 5만이 왔다. 항복하라. 5만이나? 도망쳐라. 여진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5만? 조선군이 5만이나? 우리가 포위당했다. 도망쳐. 투르간이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적은 얼마 안 된다. 속지 마라. 하지만 그때 강무진이 말을 타고 진영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으라차! 창이 번개처럼 움직였지요. 여진족 병사들이 한 번에 5명씩 쓰러졌습니다. 이악! 괴물이다. 강무진의 창술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욱 날카로워졌지요. 창 끝에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여진족 병사들이 나무집처럼 날아갔지요. 저자가 누구냐? 한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강무진이 대답했지요. 나는 강무진이다. 강무진?
순간 여진족 병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선의 귀신이다. 10년 전 그 괴물이 돌아왔다. 도망쳐. 투르간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멈춰! 도망치지 마라! 하지만 군사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투르간이 이를 갈았습니다. 강무진 내 놈! 내 놈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 강무진이 창으로 막았지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투르간 10년 만이로다. 강무진, 10년 전 내 놈에게 당한 수모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혔습니다. 투르간의 칼은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창은 물처럼 흘렀지요. 으랴! 투르간이 칼을 내리치자 강무진이 옆으로 비켰습니다. 투르간의 칼이 땅을 쳤지요. 힘만 좋구나. 강무진이 비웃었습니다. 내 놈! 투르간이 다시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강무진의 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휙! 창 끝이 투르간의 갑옷을 스쳤고 갑옷이 찢어졌지요. 투르간, 10년 전에도 말했지. 내 놈은 나를 이길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투르간이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창은 언제나 한 발 빨랐지요. 투르간의 몸에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내 놈의 칼은 힘만 있고 기교가 없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강무진이 창을 빙글 돌렸습니다. 이제 끝을 내겠다. 창이 투르간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지요. 투르간이 칼로 막으려 했지만 강무진의 창은 칼을 피해 목을 향했습니다. 으악! 강무진이 투르간의 목에 창을 들이댔지요. 여봐라. 오늘 여기서 투르간의 목을 베겠다. 내 놈들은 살려줄 테니 이 말을 여진족에게 전하라. 조선을 다시 침범하면 모두 이렇게 된다고 말이다. 강무진의 창이 번쩍였습니다. 투르간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는 여진족의 시체가 가득했지요. 강무진의 군사 2천 중 죽은 자는 100명도 안 되었습니다. 반면 여진족은 3천이 넘게 죽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쳤지요. 의주성의 군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강나리께서 승리하셨다. 10,000명을 2천으로 물리쳤다. 강무진이 당당하게 성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강나리 만세! 강나리 만세! 여러분 고생하셨소.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오. 아니옵니다. 나리의 덕이옵니다. 강무진이 피투성이가 된 갑산 장정들에게 다가갔지요. 갑산의 용사들이여 모두 무사하시오? 나리, 우리가 이겼습니다. 10,000명을 이겼습니다. 장정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은 평생 갑산에서 농사만 지었사옵니다. 하지만 오늘 소인이 조선을 지켰사옵니다. 그렇소. 그대들이 조선을 지켰소. 강무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그대들은 영웅이오. 진짜 영웅 말이오. 장정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감옥에 갇혀있던 민정호를 끌고 왔지요. 나리, 이 자를 어찌하시겠사옵니까? 민정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혀서 갑옷도 벗겨진 채였지요. 강무진이 민정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의정께서는 도망치려 하셨다지요? 10년 전 영의정께서 소신을 역적으로 모함하실 때 말씀하셨지요. 충신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말이오. 그런데 오늘 밤 영의정께서는 어디로 가시려 했소? 나라가 위험한데 도망치려 하셨소? 민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의정, 소신이 10년간 배운 것이 있소. 무슨 말이냐? 진짜 충성과 가짜 충성의 차이요. 강무진이 민정호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가짜 충성은 입으로 하는 것이요. 충신이 옵니다. 나라를 위하겠나이다 말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충성은 몸으로 하는 것이요. 백성과 함께 고통받고 위험할 때 앞장서는 것이요. 주변의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강무진, 내가 이긴 것이다. 나는 졌다. 영의정, 소신은 영의정과 싸운 것이 아니옵니다. 무슨
소신은 그저 백성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강무진이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영의정을 한양으로 압송하시오. 임금께서 처분하실 것이오. 예, 나리. 군졸들이 민정호를 끌고 갔습니다. 아, 안 돼. 나를 살려다오. 나는 영의정이다. 민정호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지요. 한 장수가 강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날이 참으로 통쾌하옵니다. 10년 만에 복수를 하셨으니 복수라. 강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신은 복수를 한 것이 아니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복수는 과거에 사는 것이오. 하지만 소신은 미래를 살고 싶소. 갑산으로 돌아가야겠소. 그곳에 소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소. 사흘 후 한양의 대전에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전하, 의주에서 급보옵니다. 빨리 읽어보라. 사신이 서신을 펼쳤지요. 의주성이 여진족 만명에 포위당했으나 강무진이 이천 군사로 적을 물리쳤사옵니다. 뭐라고? 2,200만 명을.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강무진이 여진족 대장 투르간의 목을 베었사옵니다. 오. 그리고 영의정 민정호가 전투 중 도망치려다 적발되어 압송된다 하옵니다. 명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민정호가 도망쳤다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명종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지요. 영의정이 도망치다니. 그렇다면 10년 전 강무진을 역적으로 모함한 것도 민정호의 짓이었구나. 명종이 고뇌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과인이 잘못 보았구나. 강경은 충신이었는데 과인이 역적으로 몰았으니 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이냐. 명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즉시 강무진을 불러들이라. 그리고 역적의 누명을 벗겨주고 병조판서에 제수하노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사신이 급히 의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 의주성에 한양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강무진 날이 임금의 명이옵니다. 무슨 명이요? 사신이 교지를 펼쳤지요. 임금께서 나리의 역적 누명을 벗겨주시고 정의품 병조판서에 제수하신다 하옵니다. 주변 장수들이 환호했습니다. 나리,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누명을 벗으셨습니다. 병조판서라니. 하지만 강무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병조판서라. 그가 교지를 받아 천천히 읽었지요. 그리고는 교지를 접어 사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뭐 하시는 것이옵니까? 전하께 이렇게 전하시오. 강무진이 임금이 계신 곳인 한양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소신의 충성은 벼슬에서 나온 것이 아니옵니다. 소신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옵니다. 그러니 벼슬은 필요 없사옵니다. 소신에게는 갑산이 더 소중하옵니다. 강무진이 말에 올랐지요. 전하께는 죄송하오나 소신은 한양으로 가지 않겠소. 갑산으로 돌아가겠소. 나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임금의 명을 거역하시면 소신은 임금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강무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만 소신의 마음을 따를 뿐이옵니다. 소신의 마음은 갑산에 있소. 그곳에 소신을 진심으로 믿어준 사람들이 있소. 장수들이 말렸습니다. 나리, 병조판서가 되시면 조선에서 가장 높은 무관이 되시는 것이옵니다.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강무진이 고개를 저었지요. 진심이 중요한 것이오. 한양의 양반들은 소신에게 벼슬을 주지만 갑산 사람들은 소신에게 진심을 주었소. 어느 것이 더 소중하겠소? 장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무진과 갑산 장정들이 말을 타고 남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이 아닌 갑산을 향해 말이지요. 열흘 후 강무진 일행은 갑산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달려나왔습니다. 돌아왔다! 우리 용사들이 돌아왔다! 강나리께서 오셨다! 만세! 만세!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강무진이 말에서 내리자 갑산 군수가 달려왔습니다. 나리, 대승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소이다, 군수님. 나리께서 조선을 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리고 병조판서에 제수하셨다는. 소신은 거절했사옵니다. 뭐라고? 소신은 갑산에 남겼사옵니다. 이곳이 소신의 집이오. 군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나리. 그때
마을 입구에서 한 여인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리, 월선이었습니다. 강무진이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월선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미소는 더욱 아름다워졌지요. 나리, 돌아오셨군요. 매일 밤 별을 보며 기도했사옵니다. 나리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길. 미안하오. 오래 기다리게 했소. 아니옵니다. 나리께서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강무진이 월선의 손을 잡았지요. 월선, 10년 전 그대가 나를 따라올 때 물었지. 고된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이오. 기억하옵니다. 그런데 그대는 기꺼이 가겠다고 했소. 그러했지요. 강무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월선,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오. 아니, 살아남았어도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오. 나리, 그대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되었소. 백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진심으로 사는 법을 깨달았소. 나리, 소녀야말로. 월선, 10년 전에는 역적의 여자로 나를 달았지. 하지만 이제는 강무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지요. 이제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월선이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나리께서 소녀에게 무릎을. 그대는 내 인생의 은인이오.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하오. 나리, 소녀는. 월선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자 강무진이 일어나 그녀를 껴안았지요. 월선, 10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는 평생 그대 곁에 있겠소. 나리.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값싼 군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또 있겠는가.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강무진과 월선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지요. 한 할머니가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월선아, 내가 10년 전 역적을 따라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기억하느냐? 기억하옵니다. 할머니, 천한 기생이 역적을 따라가다니 하셨지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모두 너를 영웅의 아내라 부른다. 내가 옳았구나. 아니옵니다, 할머니. 소녀는 그저 제 마음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심이란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기생이라고, 역적이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내 마음이 그것을 증명했단다. 그때 강무진이 다가왔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오? 아, 나리. 할머니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셨사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을 보면 말이지. 개와 주인이 생각난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무진과 월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할머니, 그게 무슨... 할머니가 허어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양반들이 월선이를 개라고 놀렸지. 기생이 역적을 따라가다니 개가 주인을 따르는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러셨지요. 그런데 말이야. 개가 뭐가 나쁘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지요. 개는 주인의 권세를 보고 따르지 않는다. 개는 주인의 진심을 보고 따르지. 그런데 양반들은 임금의 권세를 보고 따르지. 임금의 진심을 보고 따르냐? 아. 너는 권세가 아니라 진심을 따랐으니까.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강무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옳소. 이 세상에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소. 그들은 권세만 보고 진심은 보지 못하지. 그렇지. 자정이 지나 잔치가 끝났습니다. 강무진과 월선은 그들의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10년 전 그들이 처음 살았던 바로 그 움막이었습니다. 이제는 월선이 정성껏 보수해서 제법 아늑한 집이 되어 있었지요. 월선. 네, 나리. 10년 전 한양을 떠날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소. 관직도, 명예도, 미래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강무진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만나고 이곳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소. 내가 잃은 것은 허울뿐이었고 진짜 얻은 것은 진심이었다고 말이오. 나리. 그대는 내가 역적일 때도 유배인일 때도
한낱 농부일 때도 늘 나를 믿어주었소. 나리께서는 언제나 나리셨사옵니다. 월선이 강무진의 손을 꽉 잡았지요. 관직이 있든 없든, 한양에 계시든, 밥산에 계시든, 나리는 언제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셨고, 진심으로 사는 분이셨사옵니다. 월선, 그것이 소녀가 나리를 따라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녀가 나리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월선, 고맙소. 평생 고마울 것이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 빛났지요. 10년의 시련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아닌 진심으로 이루어진 행복을 말이지요.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